그 느낌, 아 이대로 가면 결국 이렇게 되겠다, 이 생각, 이게 들어요. 조금씩 더 진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시기를 지났어요. 너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게 돼요. 은연중에 불현듯. 부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전조현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그 신호 중 하나를 경험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그 5가지가 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자를 철저하게 따라한다. 골프를 잘하고 싶으면 좋은 레슨 프로를 찾아 나서죠.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유명한 셰프의 레시피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부자를 따라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만큼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할까요? 부자를 따라한다는 건 단순히 그들의 행동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체계,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출발점이 바로 모든 것을 자기 언어로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유튜버가 미국 길거리에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무턱대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막 던져요. 부자가 어떻게 되셨나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들은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막힘없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초점에 맞춰서 행동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자기의 그런 가치는 무엇이고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격언은 무엇인지, 이거를 막힘없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가치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평가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 지지난주에는 부자란 무엇인가 제 기준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성공도, 삶도, 투자도 제 나름의 언어로 정의를 해서 저는 그거를 제 몸에, 제 머리에 항상 각인을 시켜놓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투자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보면 이게 던질 투의 재물 자자예요. 직역하면 내 재물을, 내 소유를 던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어디다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재물을 던지는 거예요. 아, 그거를 미국 주식에도 던지고 내 예금에도 던져보고 비트코인에도 던지고, 그게 투자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지? 내가 던지는 곳이 도대체 어디지? 그렇게 자꾸 묻고 내 사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정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투자를 사랑에 비유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정해준 답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줬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요리 대가가 지금 강불에서 약불로 줄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 타이밍을 칼같이 지키면서, 왜 익절과 손절의 타이밍은 따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 두 번째, 정확한 목표가 생긴다. 2022년 때 주식 한창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TQ라고 얘기할게요. TQ 진짜 많이 샀거든요. 인플레이션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 진짜 엄청 빠졌어요. 주가가 그때 엄청 폭락했으니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TQ 얘기 나오니까 저는 다 팔았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도 더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만주를 모으려고 계획했을 때 내가 넣어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주가가 절반이 됐으니까 나는 이걸 반값에 살 수 있거나 아니면 2배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TQ 계좌가 마이너스 막 거의 70%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제가 계속 물을 타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물 타는 게 나쁜 이미지도 있지만 낮은 평단에 주식을 모으는 엄청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계속 사겠어요? 그럼 주변에서 그래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제 TQ 평단이 가장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때 샀던 제 주식 한 800%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TQ가요. 투자는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녹아내린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레버리지 장기 투자 5년 이상 실제로 해보셨나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ETF QQQ와 3배 레버리지 TQQQ. 매년 5월 1일 날 같은 날 한 주씩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년 전 2025년 5월 1일에 QQQ를 샀어요. 그리고 TQ를 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자, 지금 QQQ는 49.7%, TQ는 176.1%.
7%. 자, 녹아내린다. 자, 3년 전에 사면요. 2023년 5월 1일에 QQQ를 샀다. 126.7%. TQ를 샀다. 472.3%. 아, 그냥 이거 너무 녹아내리는 기간이 짧아. 자, 좋아요. 10년 전 2016년 5월 1일에 QQQ를 샀어요. 621.7%. TQQQ를 샀다. 4023.6%입니다. QQQ는 7.2배, TQQQ는 41.2배예요. 녹아내렸나요? 참고로 TQ는 2010년 2월에 상장했는데 그냥 상장 직후부터 상장할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37,676%입니다. 377배. 볼드래그가 장기 투자를 망친다고요? 10년을 버텼을 때 TQ는 QQQ보다 6.5배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TQ 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극단적으로 집중하는 시기가 온다. 이때가 약간 투자 바디 프로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하면 그 목표에 맞는 식단을 정하고 운동량을 정하죠. 그리고 내가 몇 킬로까지 빼겠다, 내 근육량을 얼마까지 늘리겠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에 걸맞는 노력이 있어야죠. 저도 한창 때는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회사가 끝나고 집에 오면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제 재산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진 찍기 한 달, 15일, 10일 남으면 진짜 극도로 짜내가지고 그 내가 촬영하는 날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맞추잖아요. 인생에 한 번은 모든 걸 걸고 전력 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설령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 달라도 그 결과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건 내 노력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느꼈을 때가 아닐까요? 저는 철저히 제 자신을 고립시켰고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나에게 당당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가족과도 그래야만 했던 때가 있었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말마다 임장단연이라고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다고 하죠. 저 역시 투자에 전력했을 때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 10억을 돌파하고 나서는 그전처럼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게 되었어요. 넷째, 외로워집니다. 이건 앞의 것들과 조금씩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평범한 길을 버리고 정확한 목표를 갖고 극단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시기를 지났어요.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입을 겪은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난 견뎌낸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심지어 환경적인 고립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이를 셀프 고립으로 바꿔버렸죠. 회사를 다니던 저에게도 이런 고립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락 먹으면서 뭐 했냐고요? 책 읽고 지난 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고 내가 걸어놨던 매수매도 확인하고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장 계획 세우고. 그래서 점심 약속은 되도록 잡지 않았습니다. 골프도 그만뒀어요. 집에 오면 주식시장 주문 걸어놓고 잤습니다. 이게 몇 년간의 제 삶의 전부였어요. 외로웠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나한테만 이런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사실은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었다는 걸 그때 당시엔 나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5번째랑 연결이 됩니다. 신기하게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이것들을 시계열처럼 나열했지만 사실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노력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재미도 생기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모습, 거울로 내 모습 보면 전 안 해봤는데 막 뿌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더 노력할 수 있고 힘들지만 버틸 수 있잖아요. 투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지만 왠지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 달성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고 아직 물리적인 시간은 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 뭔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아, 이대로 가면 결국 이렇게 되겠다, 이 생각, 이게 들어요. 조금씩 더 진하게, 은연중에 불현듯. 저는 결혼할 때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신혼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들, 제가 어디 사는지 알았으니까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4.5% 이자 준다고 해서 재형저축 불입하고, 풍차 돌리기 아시죠? 예금 통장 12개 쪼개가지고 돌리는 거 하고, 빌라 매매할 때 대출금 그거 매달 월급 받으면 악착같이 갚으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결혼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NGO였거든요. 뭐 당연히 영리기업 대비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나열해 드린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신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벽 한강을 뛰던 저는 이제 이곳 말레이시아 대학교 호수를 뜁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도 저는 매일 새벽 한강을 뛰었고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조깅 후에 회사에 출근했지만 이제는 조깅을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며 오전 시간을 즐깁니다. 브런치를 먹으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하고 싶은 만큼 못합니다. 왜냐고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놀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표가 확실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